느닷 이씨 하는 행사입니다. 오늘 느닷이 오늘 이 행사에 막을 참 잘 열어 주셨습니다. 오늘 8.15 광복 75주년 토크쇼를 진행하고 있는 이곳은 파주 출판단지고요. 오늘 행사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경기도청과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시가 공동 주최하고 이 장소는 지금 파주 출판단지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광복 75주년 기념 평화 토크쇼, 평화를 여는 길, 통일을 여는 길, 여러분과 함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려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토크 하실 분들 무대로 좀 올라오시면서 음악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올라와 주시죠. 예, 이제 인사들도 나누시고, 예, 이제 마스크는 좀 벗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은 이제 방송을 해야 되니까 양해를 구하고 저희들은 마스크를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토크쇼를 나눠볼 우리 이제 손님들을 모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에만 있는 직함입니다. 여러분 전국 어디에도 이런 직함이 없어요. 경기도에 평화부지사라는 자리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 새롭게 평화부지사 역할을 하러 오신 우리 이재강 부지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부지사님, 예, 평화부지사가 뭘 하는 자리입니까? 아주 한마디로. 경기도에 평화를 가져오고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는 바로 옆에 계신 분인데요. 우리 이곳, 저희들이 지금 있는 이곳 파주를 책임지고 계신 우리 최종환 시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시장 최종환입니다. 예, 그리고 옆이 여러분들 많이 보셔서 아실 텐데요. 방송에서 너무 많이 보셔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님 오늘 활약을 부탁드리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 길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일하는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옆에 두 분은요, 우리 경기도 의회 의원이신데 먼저 오지혜 의원님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지혜입니다. 예, 그리고 맨 끝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분이 경기도 의회 조성환 의원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지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경기도 의원 조성환입니다. 예, 여기 지금 이곳의 지역구 의원이시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 토크쇼에 너무 말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음악을 좀 해주실 분들이 있습니다. 음악을 담당하는 밴드 B.O.B 여러분들, 예, 한번 올라와 주시죠. 예, 올라오시면서 인사도 하셔야 돼요. 예.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와, 예. 오늘 품격 있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막에 음악도 나오고 이런 아주 품격 있는 토크쇼를 오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휴가들은 좀 다 다녀오셨나요? 어떻게 시장님 휴가 다녀오셨어요? 어떻게 못 다녀오셨어요? 예, 8월 첫 주에 휴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7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집중호우 때문에 집에 대기하고 있었고 또 홍수 경보까지 발령되는 상황이어서 비상 근무도 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예, 그러시면 옛날 그냥 시민으로 사실 때와 지금 시장으로 살 때 비가 오면 어떤 차이가 느껴지는가요? 그냥 시민으로 사실 때와 시장이 되고 나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가 청와대 근무하고 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뭐 외람되게 그분의 말씀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비가 와도 걱정, 비가 안 와도 걱정, 바람이 불어도 걱정, 또 바람이 너무 안 불어도 걱정. 기상 상황에 따라 매번 마음 졸이는 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우리 저 부지사님은 휴가 어떻게 다녀오셨어요? 저는 아직 휴가를
못 갔습니다. 뭐 인도주의적인 저 대북 지원 문제가 있어가지고 8월 말경에 갈 것 같은데 또 더 중요한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잠깐만 좀 얘기를 소개를 해주세요. 어저께 신문에 언론에 공개되었죠. 저희들이 이인영 장관 부임한 첫날 저희들이 3건을 승인 받아가지고 다 보냈습니다. 어저께 신의주에 저희들 코로나19 물품이 신의주에 당도했다는 사진을 확인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우, 예, 그동안에 처음입니다. 너무 많이 막혀 있었는데 경기도가 뚫으셨네요. 처음으로 했습니다. 어떤 물품을 보낸 거죠? 돼지 ASF라고 하죠. 돼지 열병 아프리카 열병. 아프리카 열병 예, 예. 일부 하고 나머지는 진단 키트 그리고 방호복 그리고 이거 아침에 들어올 때 재는 거 이런 것들 북한에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전부 다 냉동으로 보내야 되고 컨테이너도 냉동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물류비용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10만 명을 진단할 수 있는 키트까지 보냈습니다. 여러분 처음입니다. 이거 진짜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정말 어제 신문에서 뭐가 얘긴 들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 듣는 거 저도 처음인데 예. 드디어 경기도가 막힌 남북 대화의 창구를 요만큼씩 지금 뚫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이고 정말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어떻게 안진걸 소장님 요즘에 방송에서 엄청 활약하시는데 어떻게 아닙니다. 예. 저희는 이제 임대차 3법이 우리 세입자들이나 무주택 서민에게 정말 꼭 필요한 법인데 미흡하게 통과됐는데 그것마저도 음해하고 애고하는 분들이 있어서 좀 그러지 말고 좀 함께 사는 세상 좀 만들자 이렇게 예, 호소하는 일 하는데요. 저도 뭐 장마라든지 코로나 때문에 휴가는 못 갔는데 그래도 가족들이랑 내일하고 모레는 경기도 일대로 예, 경기도 일대에서 내수 활성화 예. 6번을 외식하면 마지막 6번째에 10,000원을 캐시백 해주는 행사를 하더라고요. 어디에서 했죠? 예, 그걸 지금 뭐 정부라든지 지자체가 주관해서 예. 하는 행사가 있어서 예, 내수 활성화에 기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어떻게 오지혜 의원님 어떻게 휴가 어떻게 다녀오셨어요? 아니면 못 가셨어요? 휴가라면 휴가인데 항상 이제 그 7월 말이 되면 저는 가족들과 함께 시댁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시댁 식구들이 모두 항상 만나는 그 고정적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 때 전라도라서 휴가 기분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아이들과 같이 놀고 가족들. 아니 휴가가 그거죠, 뭐 그런 정도가 저는 휴가죠. 그게 휴가라고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아유 잘 다녀오셨네요. 우리 조성환 의원님은 어떻게? 네, 뭐 휴가 7월 말에서 8월 초가 피크인데요. 네. 뭐 비가 많이 내려서 우리 도민분들의 어려움도 있고 또 우리 공직자분들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저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가려고 했더니 예. 어려운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어떤? 우리 학부모님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중학생 자녀와 고등학생 자녀가 방학이 이게 겹쳐지지를 않는 거예요. 코로나 등교로 일주일 방학하고 그러니까 큰 놈이 학교를 가면 작은 녀석은 방학, 작은 녀석이 가면 큰 놈이 방학. 이러니까 가족들이 한꺼번에 뭘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그렇구나. 아마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러한 심정으로 그 휴가를 못 가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 조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지금 예. 좀 전에 들으셨겠지만 큰 아들한테는 놈이라고 그러고요. 둘째 아들한테는 녀석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마 약간 편애를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죄송합니다만 셋 다 딸입니다. 와, 예, 자녀가 3분이세요? 아유 애국하고 계시네요. 정말 애국자시네요. 아이고 이제 요즘에 그래도 가장 역점을 두고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최 시장님이 한번 파주시의 역점 요즘에 무슨 일을 제일 중점으로 하고 있다 한번 간단하게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네, 무엇보다도 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동병상련의 상황에 뭐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코로나19 방역하는 것이 지금 가장 시급한 그 책무이고 또 화두에서 예외일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 그 한반도 평화 수도를 정착시키는 우리 파주시의 민선 7기 슬로건이 한반도 평화 수도입니다. 그럼 그게 이번 7기 때 만드신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옆에 우리 경기도 이재경 평화부지사님께서 좀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는
평화가 경제이고 생명이고 또 생존의 길이다, 미래이다. 이러한 민선 7기의 시정 철학과 시정 운영 원리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한반도 주변 정세가 요동을 칠 수도 있고 남북미 관계가 변화가 무쌍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주변 정세의 부침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하는 것이 우리 파주시의 성장과 또 발전에 요체가 된다는 부분들을 인식시키고 뿌리 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동안 우리 파주시는 분단 70년 세월 동안 군사도시, 접경도시, 안보도시로서의 낡은 이미지에 갇혀 있음으로써 각종 규제와 또 발전을 저해도 받는 불이익을 당해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새로운 시대 정신인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시대 정신에 맞추어서 좀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평화도시로서 성장하기 위한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야,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전에 우리 저 얘기를 좀 듣다 말았는데요. 그 이번에 그러면은 뭐 어제 신의주로 갔다면 어제 나온 뭐 제가 기억하기로 200 몇 가지 품목을 뭐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얘기는? 제 근황은 또 안 물어봅니까? 근황도 근황도 합쳐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저는 부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이제는 제 말이 수도권의 표준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을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산에서 서구 동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6번 했던 곳이고 노무현 대통령이 88년에 한 번 했던 곳인데 그 이후로 한 명도 우리 후보가 없었습니다. 무투표 당선적이었는데 제가 다른 국회의원들은 내리 3선 자랑을 하는데 저는 내리 3선 낙선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번에 4월 15일에 지고 5월 12일 날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왔습니다. 오자마자 여러분 아다시피 대북 전단 살포 문제 또 막는다고 정신이 없었고 지금은 밝혀도 됩니다. 밝히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키트도 그렇지만 개풍 양묘장 152개 품목을 유엔 제재를 승낙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개풍 양묘장도 갑니다. 묘목 11만 그루가 갑니다. 아, 그럼 갈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저쪽이 대기 중입니다. 바로 실을 나르면 됩니다. 그리고 또 유엔 제재를 우리가 받은 게 유리 온실을 경기도에서 만들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자라든지 그 태양열 관련된 부품들 282개 항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제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줄을 서갖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별로. 그래서 아마 올 찬바람이 불면 아주 신명나는 일들이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아, 예. 아이고, 저희들이 모르는 사이에 경기도가 정말 알게 모르게 정말 잘 몰랐는데 이렇게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5월 12일 날 오셔서 지금 3개월 만에 정말 많은 일을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부지사님께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와, 예, 오늘 토크쇼의 주제가 평화를 여는 길, 통일을 여는 길 이런 주제죠. 그래서 내일이 다 아시겠지만 우리 광복 75주년이 됩니다. 광복 75주년 그러면 어떤 느낌이 딱 오시는지 우리 저 끝에 계신 우리 조성환 의원님부터 75주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네, 75주년 하면 내 나이가 50이구나. 예, 이런 생각이 벌써 들고요. 예. 아, 내가 그 시절에는 태어나지 않았구나. 아, 역사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분뜻 이렇게 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조성환 의원님 올해가 50이신 건가요? 네. 그럼 50년을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 50년을 살았는데 50년을 산 사람도 우리 이 분단의 처음을 모른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한 인생보다 훨씬 더 긴 세월을 우리가 분단으로 살았다는 게 참 가슴이 아프네요. 우리 오 의원님은 어떠세요? 75주년이 주는 의미. 저에게는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저는 이제 반보다도 넘는 숫자이기 때문에. 예, 예, 예.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도 여전히
분단이라는 것이 되어 있고 통일은 언제쯤에나 다가올 수 있을까? 네. 그 당시 그런 생각이 더 먼저 듭니다. 일단 광복이라는 것 자체가 된 거는 좋지만 실제로 이렇게 분단이 된 것 자체가 너무나도 이제 마음이 아픈 상태이죠. 저희가 이제 임진강만 봐도 이제 그 바로 넘어가 북인데도 우리나라인 것 같은데도 미국이나 뭐 중국, 일본은 다 갈 수 있는데 여기는 갈 수 없는 나라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고 지금 여기 올 때도 딱 보면 그러니까 광복의 기쁨보다는 약간 좀 그런 슬픔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자유로를 제가 다니는 그 빈도의 한 90%를 자유로를 다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자유로에 이렇게 철조망이 있잖아요. 네. 제거 사업도 많이 하기는 했지만 네네네.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광복이 주는 기쁨도 있지만 반대로는 그런 슬픔도 조금 있는 상황. 사실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광복된 지 75년이 됐다는 얘기는 사실 분단된 지 75년이 됐다는 얘기도 똑같이 되거든요. 참 너무나도 긴 세월인데 최근에 이런 이슈가 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백선엽 장군이라는 분이 워낙에 이제 6.25 때 뭐 공로가 아주 대단하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들어서 어려서 다 배웠던 얘기인데 이분의 이제 이 국립묘지 안장 문제를 가지고 우리 사회에 한동안 이슈가 됐었습니다. 우리 안진걸 소장님 어떻게 좀 속 시원하게 좀 어떻게 봐야 됐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광복 75주년 같은 부드럽고 따뜻한 질문을 하다가 갑자기 예민한 주제를 던지실 그렇지만 저는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 토크쇼 많은 분 오셨잖아요. 저 때문에 오신 분도 있더라고요 세상에. 오, 예. 고맙고요. 제가 지금부터 패션쇼를 잠깐 하겠습니다. 평화 패션쇼. 자 하나 둘 셋. 짠. 예? 뭐예요? 아, 예. 밴드 선생님들도 한번 보십시오. 누군지 아시겠어요? 우리 카메라도 좀 잡히면 좋겠는데 뱃살은 안 잡히고. 예. 그러니까 백범 선생님하고 백범 김구 선생님,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님. 아, 이봉창. 예. 예. 분단 광복 75주년, 분단 75주년 아마 이 네 분이 지하에서 빨리 한반도가 하야 평화 통일로 가야 된다고 울부짖고 계실 것 같고요. 방금 질문하신 그 내용도 비록 한국정대에서 공을 세운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당하게 긍정적 평가를 한다 해도 그 전에 정말 바로 이 항일 독립투사들 또 만주랑 연해주에서 그 피눈물 흘려가면서 조국의 독립을 외쳤던 그 우리 민족 지사들을 때려잡고 죽이고 가두었던 친일파들이 국립묘지에 있는 건 이 광복 75주년 이 앞두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건 대다수 국민들도 비슷한 마음이지 않을까. 감히 다시 한번 이 네 분의 얼굴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되게 예민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한쪽 진영에서는 친일파 얘기를 하는 거고 한쪽 진영에서는 6.25의 참전 공로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다부동 전투에서 사단장 진격이라는 아주 독특한 전법으로 우리 이 전쟁을 획기적으로 이제 전환시킨 이런 공로가 양측에서 똑같이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진걸 소장께서 아주 그림 하나로 아주 준비를 해오셔서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한 얘기들을 좀 딱 정리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소개할 때 밴드를 소개해드렸는데 아니 밴드가 이렇게 조용히만 있어도 밴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잠깐 분위기를 바꾸는 차원에서 우리 밴드 B.O.B의 퓨전 음악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멋진 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B.O.B 밴드입니다. 네, 토론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또 적적한 이 분위기 속에서 저희가 조금 더 흥을 돋궈드리고자 밴드 음악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곡으로는 독립군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항일 음악 중에 하나죠. 네, 광복 75년을 맞이해서 저희 B.O.B만의 색깔로 독립군가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우. 신대항군 독립군의 100만 용사야 고국의 외로움을 내가 아느냐 3
낙심할 건가 정의의 날생 칼이 미치는 곳에 이 길이 너와 나로다 나가 싸우러 나가 싸우러 나가 독립문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싸우러 나가 싸우러 나가 독립문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 다 같이 나가 싸우러 나가 싸우러 나가 독립문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아이고 시원한 노래 감사했습니다. 오늘 분위기에도 맞고요. 독립군가 그 과거에 우리 독립군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나가 싸우러 나가를 불러봤습니다. 기분 좋았죠? 예, 한 번만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예, 네, 저는 50년 동안 이 노래를 매번 불렀습니다. 예, 50년 동안 불렀다는 게- 교회에 있는 찬송가하고 곡이 똑같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곡이 아주 친숙할 것 같은데 사실은 기독교의 그 뿌리가 독립 정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최근에 좀 안타까운 사실 우리 일들이 애국가도 있지만, 네. 원래는 동해물과 백두산 이렇게 불렀죠. 나중에 이제 곡을 입힌 건데 이 과거에는 이 서양 음악이 우리한테 대중적이지 않을 때는 기독교에서 부르던 노래에 가사를 입혔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아주 잘 들었고요. 저도 오늘 오면서 라디오 광고를 들었는데 요즘에 TBS에서 이런 광고를 해요. 그 내용이 이겁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이상화 시인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과 이상화 시인의 후손을 알아봤더니 단칸방 20만 원짜리에서 산다. 얘기가 나오면서 왜 친일한 사람들의 후손은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목숨을 바쳐서 이 항일 운동을 한 사람들은 그래 겨우 20만 원짜리 지금 솔직히 여러분 20만 원짜리 월세면요 거의 반지하보다 거의 완전 지하라고 볼만한 데인데 참- 쪽방 서울 시내 쪽방이 실제 20만 원 정도 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살고 예. 있다는 게 참 오늘 마음이 아팠는데 오늘 이 노래를 들으면서 광고 가게 생각이 다시 났습니다.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 대북 전단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요즘에 아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시장님 예. 어떻게 이 대북 전단 문제 얼마나 머리가 아프시고 얼마나 힘드셨는지 좀 잠깐 일화를 좀 소개해 주시죠. 예, 2015년경에도 일부 몰지각한 탈북 단체에서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 한반도 안보와 파주 주민들의 생존권을 제물로 해서 하늘을 향한 위험한 종이폭탄이라고 불리는 또는 위험한 전쟁을 부르는 위험한 초대장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우리 농민을 비롯한 주민들이 몸으로서 저지를 시켰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정부와 당국에서 기본적으로는 억제하고 막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상 강하게 막지 못하는 또 민주사회로서의 법 행정력에 미치는 한계 그 맹점을 파고들어서 일부 몰지각한 탈북 단체들이 우리 파주를 비롯한 접경 지역에서 야심을 틈타 이렇게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들을 함으로써 남북 관계에 파탄을 일으킬 수 있고 극단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전쟁을 부를 수 있는 위험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와 더불어서 접경 지역 모든 곳을 재난지역으로 해서 원천적으로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런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된 물품들의 운반, 반입, 살포 행위들을 경찰과 더불어서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법적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인 정신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도 봄철에 산불이 날 우려가 많은 지역이나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입구에서 원천적으로 인화 물질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회수를 합니다. 그렇죠.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산불이 예. 우려가 많은 지역에서는 봄철에는 내 논이라도 내 농경일지라도 논두렁을 그 선의의 의도이죠. 논두렁의 해충을 박멸하기 위한 그 선의의 의도라도 그것이 삽시간에 엄청난 피해를 일으켜 산불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논두렁 소각행위도 못하도록 합니다. 하물며 그보다 더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이런 도박행위를 그것도 사익을 위해서 우리의 한반도의 평화를 안보를 위협하고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이러한 위험한 불장난은 단호하게 차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기본 원칙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견지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이거 하다가 이렇게 포가 날라오고 그런 적이 있었지 않나요? 2015년도에 그런 사례가 연천에서 고속탄이 날라온 적이 있었고 그 유탄이 연천 지역의 민가에까지 날아온 연천 면사무소에 있었고 아, 그래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그 무렵에 우리 파주에도 민가까지는 날아오지 않았습니다만은 DMZ 지역까지는 그 유사한 피탄이 날아온 사례가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뭔가 홍보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게 저로서 참 안타까운데 우리 경기도에서도 지금 뭐 강력하게 좀 대응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경기도가 다 막은 거 아닙니까? 6월 17일 날 제가 대북 풍금단장 이민복을 잡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법률 해석이 문제가 되는데 민족의 앞길이 법률에 앞섭니다. 그래서 제가 재난 및 기본안전법을 해석을 했고 또 여러 가지 법이 7개를 적용하니까 모든 법을 법대로 해석을 잘못하면은 사후 조치입니다. 가태료의 길인데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잡아 가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7일 날 7개 지역 포천 포함해서 위험 지역을 선포해서 11월 30일까지 위험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경기도 인근 지역에서 가스를 운반하거나 대북 전단을 소지해도 구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강력하게 맡고 계시네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들이 또 4개 단체가 있습니다. 큰샘, 자유 그 박상하게 하는 거 하고 4개 단체를 서울 경찰청에 고발해서 지금 조사 중인데 최근에 한 목사님께서 미국 목사님께서 성경을 던져서 보냈는데 잡아 가다 왔습니다. 구속시켰습니다. 그것이 경기도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남북 간의 정상 합의입니다. 4월 4.27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과 합의 본 일입니다. 그리고 9월 19일 군사 합의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남북 간 정상 간에 이룩한 합의를 위배하는 일이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지금 미국 국무부에서 또 NED라고 있습니다.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라고 죄송하지만 작년에 135억이 갔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135억이나요? 135억이 전달되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전단 하나 뿌리면 하나에 150에서 300 주는 거 아십니까? 안 뿌려도 설치면 20개만 갖다 놔도 300만 원씩 받습니다. 그러면 30개 하면 9천만 원이죠. 그리고 NED에서 돈을 줄 때 전단 하나에 2,000불을 넣으라고 하는데 박상하게 이 친구들이 2불 넣고 1,800을 띈 겁니다. 98을 띈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회계에 잡히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지금 최근에 박상학이라는 친구가 본래 그 동생이 박영학인데 둘이가 무슨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면 문화재 도굴범들입니다. 북한에서 도망온 사람들이죠. 사형선고 받기 싫어서. 근데 그 사람들이 인권을 이야기합니다. 미국에서. 그 사람들이 우리 접경지대에 있는 경기도민들을 괴롭히는 것은 인권 탄압 아닙니까? 거기에 착안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그 사람들 잡아가두고 못 살게 군다고 지금 인권 침해라고 맨날 신문 오늘 조선일보에 나왔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일이 각 대사관에 돌아다니면서 미국으로
교육받은 정보가 엉터리라는 것을 계속 지금 설파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조성환 의원이 국가인권위에다가 이 탈북 단체가 이 살포하는 이 대북 전단이 접경 지역 주민들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 이런 요지에 진정을 내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진정서 배경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그 냈더니 네. 뭐 어떤 결과가 왔나요? 우리 지금 부지사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인권을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면서 그런 대북 전단 살포 행위들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파주, 연천 이런 접경 지역의 주민들은 그럴 때마다 정말 가슴 졸이고 관광객이 감소되고 경제적인 심리적인 타격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 접경 지역의 행복 추구권의 헌법에 보장된 이것을 침해하고 있다. 개인의 어떤 사익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타인의 행복을 과연 추구를 침해할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6월달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살포자들 전체 조사를 해달라는 진정을 냈습니다. 그 어떻게 결과가 네.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약 3주 지난 뒤에 인권위원회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 조사관이 조사에는 들어가야 되는데 이 피진정인들이 불특정 다수다. 네. 그래서 조사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이 조사를 제대로 들어가려면 특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럼 누굴 특정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통일부를 대상으로 특정을 하면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통일부 장관을 대상으로 특정해서 조사를 하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죠. 경기도의원인데 제가 통일부 장관을 대상으로 이거 조사를 해야 될까 하다가도 이거는 해야 되겠다 마음을 딱 먹었는데 그 다음 주인가 통일부 장관이 교체가 됐어요. 예, 사임을 하시고 새로 장관에 임명되신 우리 이인영 장관은 적극적으로 지금 평화통일의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좋다.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은 그럼 조사를 일단은 보류 하자 이렇게 돼서 지금 중단되는 이게 행정 행위의 프로세스와 우리의 마음의 프로세스가 정말 다르니까 이렇게밖에 못 느끼게 되는데 우리 안진걸 소장님 어떻게 이러한 노력들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 저는 이제 서울에서 왔는데요. 서울에서 사는 시민들도 남북 간의 어떤 긴장이 고조되거나 막 흔히들 말하는 으르렁한 사태가 생기면 자다가도 막 전쟁 나는 꿈도 꾸고 막 불안하죠, 당연히. 부모님들 들었던 피난 시절 이야기도 막 생각나고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 경기 북부 주민분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한반도에서 생존권, 생명권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화가 반드시 정착돼야 되는데 일부 우리 최종환 시장께서 일부 탈북 단체들의 몰찌강한 행위를 규탄해 주셨는데 정말 오히려 분단 조국의 어떻게 보면 희생양일 수도 있는 그분들이 남북한이나 한반도 평화에 앞장서 주셔도 모자라는데 그렇게 남북 관계를 파탄내고 긴장을 고조시키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 전단 내용이 얼마나 조잡하고 추악합니까? 전혀 그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설득도 안 된다는 분석이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는 화해가 오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방금 이재경 부지사님하고 최종환 시장 말씀 듣고 우리 조성환 시호님 말씀 드리니까 도의원 말씀 드리니까 우리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도 이분들이 너무 고맙게 만약에 사실 남북 간의 전쟁이 나거나 국지전이 발생하면 경기 북부뿐만 아니라 서울권까지 바로 제일 먼저 피해를 당하고 그럼요. 무서움에 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최종환 시장님은 이제 평화수도 최종환 시장님인데 평화를 지키는 데도 앞장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피스 별명을 하나 붙여봤어요. 뭐라고요? 피스 캡틴. 피스 캡틴. 예, 지금 평화를 지휘하시는 캡틴이시고 어떻게 시장님 마음에 드세요? 피스 캡틴? 피스 캡틴. 평화수도. 그다음에 이재강 부지사님은 보니까 대북 인도적 전 지금 코로나라든지 아프리카 열병이라든지 그다음에 묘목이라든지 이게 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사랑에 기반한 거잖아요. 우리 종교에서 배운 박애에 기반한 건데 그래서 러브 캡틴. 러브 캡틴 이재강, 피스 캡틴 최종환. 두 분 마음에 드십니까? 안 됩니다. 혹시 피스 캡틴을 가지시려고? 강한 부정은 긍정입니다. 너무 마음에 듭니다. 아니 처음에 우리 부지사님이 뭐 북한에 물품 보냈다 할 때는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신데 좀 아까 잡으러 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거의 경찰 같으신
그런 느낌이 딱 드셨어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북 제가 평화부지사실 밑에 한 160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평화협력국이 있고 여러 국이 있는데 그 국의 하나가 북한 이탈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국이 있습니다. 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직접 북한 이탈 주민들 5명을 고용해 가지고 북한 이탈 주민의 3분의 1이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우리들이 취직도 시키고 또 사투리 때문에 뭐 고생합니다. 그래서 오해도 받고. 사투리를 바꾸는 훈련도 시키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대북 전단을 제방을 막아달라고 경기도 와서 하소연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다수 북한 이탈 주민들은 전단 살포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근데 진짜 일부 몰려간 사람들이 자기를 그 안보팔입니다. 맨날 몇십 년 동안 와서 풍선만 던진 사람들 왜 잠실에 삽니까? 그리고 신문에 났죠. 지성호라는 제비꽃 그 친구가 1년에 10억씩 한 달에 10억씩 보조받았답니다. 지원단체로부터. 근데 저기에 솔직히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잘 모릅니다. 공무부나 NED 이런 데서 많은 지원이 되고 지금 수잔 솔티라는 여자가 요즘 매일 신문에 기고하잖아요. 그 인권 탄압하지 말라고. 근데 그 솔직히 미국에서 얼마나 돈을 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걸 잡아라고 했는데 경찰에서는 출입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옥상옥인데 지금 국회에서 전단살포 금지법을 올려놨는데 지금 유예 기간입니다. 30일 지나면 전단살포 금지법이 통과되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경기도에 다시는 전단살포 행위는 없을 것입니다. 예. 아유 고생들이 많으셨는데 좀 전에 딱 부지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게 딱 핵심인 것 같아요. 아니 남한에 와갖고 십몇 년을 삐라만 뿌렸는데 어떻게 잠실에 사냐? 이거 정말 아주 핵심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런 그 대북 전단 살포 이렇게 막고 있는 경기도 또 파주시 이런 행정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오 의원님 주변에 얘기 들어보시면 어때요? 반응들이? 일단 반응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길을 다니다 보면 네. 그 진짜 감시단이라고 표현을 하죠. 시민 감시단도 있고 행정 자체가 하는 감시단도 있고 그 감시단 분들이 계시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볼 때마다 진짜 참 저기 꼭 계셔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다른 분들도 그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일단 대북 전단을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일단 적극 행정을 많이들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시민분들도 주민분들도 마을별로 반대 서명 시위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그분들이 대북 전단을 날리는 게 아니라 물물교환이라 이게 물건을 보낼 때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물품들을 그냥 같이 보내면 어떨까? 같이 가자고 먼저 제안을 해주시면 어떨까? 물론 듣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네, 그런 방법이 훨씬 더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뭐 어떻게 무슨 아이디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아이디어라기보다는요. 그 우리 평화부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부분의 선량한 북한 이탈 주민들의 생각과 정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파주시에도 북한 이탈 주민이 약 300여 명 거주하고 계십니다. 각자 독립적인 경제 활동을 스스로 하시면서 우리 남한 사회에 적응을 해 나가시고 경제적으로도 자립해 나가기 위해서 어렵게 힘들게 그러나 당당하게 우리 파주 시민으로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의 이제 선량한 이런 먼저 온 통일이라고 이제 지칭하시는 북한 이탈 주민들께서는 북한 지역에 두고 온 가족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계십니다. 직접적으로 선량한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의 가족들의 안위를 위협하기도 하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즉 이렇게 남북한의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해서 북한이 격앙되게 반응을 한다면 북한 지역에 남아 있는 북한 이탈 주민들의 친인척들과 가족들에게도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고 또 실제적인 대북 전단에 북한에서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생각과 실태가 어떠하냐라고 그분들이 이야기하면은 여기서 뿌린다고 하더라도 제갈공명과 같은 그 뛰어난 이러한 천우진도를 할 수 있는
바람을 읽을 수 있고 천문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면 북한 지역으로 그 전달이 넘어가기보다는 대부분 남한에 떨어진다고. 우리 예. 지역에 떨어지고 어정부에서도 우리 부지사님께서 포철인가요? 97%가 우리 쪽으로 옵니다. 우리 남한 주민들의 민가의 지붕을 파손시키는 이런 것이 있고 그러니까 아무런 효과도 없고. 설령 야. 북한 지역에 그게 요행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북한 주민이 그것을 섭득했을 경우에 북한 지역 주민들도 우리도 과거에 삐라 같은 것을 섭득하면은 경찰 관서라든지 당국에 신고하도록 돼 있지. 그걸 무단 소지하면은 엄청난 우리 방공 메카 시스템이 강했던 시절에는 공포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북한 예. 지역에서도 잡혀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삐라 갖고 실제로 있다가 북한 잡혀가는 거 경우에도 봤습니다. 남한에서 보낸 이러한 허가되지 않은 물품들이 공공연히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 섭득할 설령 넘어간다 하더라도 북한 주민들이 그 섭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네. 외려 남한 사회에 대한 북한 지역들의 주민들의 이질감과 또는 이런 적대적 감정들을 해소하는 것은 그 조잡한 그러한 대북 전단이 아니라 남한 사람들의 교류와 왕래를 통한 이런 문화에 친숙해지는 것 그리고 우리 남한 경제의 이런 눈부신 성장들을 그분들이 북한 주민들을 알게 하는 것들이 우리 남한을 더 가깝게 할 수 있는 효과적인 것이 아니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대북 심리전이라는 것은 그 일부 몰지각한 비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분들이 할 게 아니에요.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들이 정세와 또는 남북 관계 변화의 양상들을 또는 국제 정세들을 고려해서 종합 예술로 전문가들이 우리 대북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분들이 예. 해야 되는 것이지. 심리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행복하게 잘 사는 길을 만들어야 아니 됩니다. 그래서 심리전을 한다면 그분들의 예. 몫인 것이지. 그렇죠. 예. 시장님 말씀하신 심리는 네. 마음과 마음을 교류하고 야, 열어놓는 알겠습니다. 그 길을 말씀하시는 거죠. 막 그래서 예. 제가 오늘 사회자가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 방해를 계속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시간 지키는 걸 누리고 계십니다. 예. 오늘 그 대북 전단 막아주시는 거 사실 전 수원에 살아요, 수원에. 근데 뉴스에서 뭘 보냐면 전쟁이 나면 방사정포를 쏘면 딱 수원까지가 딱 사정거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북부의 문제가 아니라 남부에서도 이렇게 막아주시는 게 굉장히 고마운 일이라고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자 이번에 이제 또 한번 얘기가 끝냈으니까 한 단계 넘어가서 우리 B.O.B의 노래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노래가 광복군 석탄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탄백탄 타는데 연기만 펄펄 나고요. 이내 가슴 타는데 연기도
목소리가요. 그 무슨 갓 쓴 분이죠. 까만색 갓 쓰고 하시는 그분의 성함은 잘 모르겠는데 갓 쓰고 노래 부르시는 분이 있어요. 예, 남자분. 그러니까 예? 예, 무슨 그분 목소리하고 너무 비슷하셔서 아주 색다른 어떤 보컬 느낌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B.O.B 밴드 오늘 아주 기분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좀 속도를 좀 높여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평화를 여는 길, 통일을 여는 길이에요. 근데 뭐 나중에 우리가 목표가 통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통일로 가는 길 전제 조건이 평화일 텐데, 자, 우리 이제 뭐 순서를 좀 바꿔서 우리 조 의원님부터 네. 평화를 위해서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컨대 뭐 파주시가 할 수 있는 또는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 아니면 우리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일, 네. 좀 아이디어 같은 거 있으시면 어떤 게 네. 있을까 한번 좀.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행사를 기획하신 분이 네. 대단히 뛰어나다. 예. 왜냐하면 출연진이 느닷과 비오비잖아요. 예. 통일은 느닷없이 오는 거고 예. 밥은 먹어야 된다. 예. 그래서 남북의 통일의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있습니다. 네. 제일 재밌는 얘기인데 그럼 느닷 분들은 없어져야 되는데요. 통일이 되려면 그분들은 없어져야 될 텐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예. 그래서 우리 그 통일은 네. 북한의 그 우수한 자원들, 네. 남한의 노동력과 기술들 이것이 결합돼서 우리 대한민국이 엄청난 강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근현대사 45년 우리 해방 이후에 이 미 군정 시대를 통해서 그 이후에 이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국민들이 제대로 바라봐야 된다. 독립군의 후손은 굶고 있고 친일한 분들은 떵떵거리고 잘 먹고 살 수 있는 이 사회를 각자의 영역에서 바꿔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이고, 좋으신 그런 말씀입니다. 차원에서 우리 파주시는 무엇을 해야 되냐? 예.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공공기관 이전이 기획되고 있는데 일자리 재단이 있어요. 예, 일자리 재단. 대상지인데 후보군에 우리 파주가 강력하게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예. 파주의 일자리 재단이 와서 이곳에서 남북 노동력, 기술력 그런 것들을 훈련시켜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경제 교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 그럴 때 우리 시장님이 쫙쫙 밀어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이 세상에 지역구 활동까지 이렇게 더 겸해서 아이디어. 통일은 느닷없이 온다. 그리고 밥은 먹어야 된다. 그래서 비오비를 밥이라고 읽어주셨습니다. 예, 우리 오 의원님은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우리가 평화를 좀 제대로 만들려면. 일단 평화롭게 지내야죠. 저희가 남북이 그렇죠. 지금처럼 너무 이렇게 경색돼 있는 거 말고 평화롭게 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도 역시 이제 조성환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교류가 먼저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이제 일자리를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이제 그와 더불어서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 이제 에너지도 함께 교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남북에 관련해서 이제 양류장 가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환경적으로도 저희가 이렇게 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조금 더 이제 활성화를 시키고 에너지 역시 서로 교류를 하면서 이제 지낼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에너지 벨트는 동쪽에 치우쳐서 구상이 되고 있기는 한데요. 이제 서쪽에도 역시 에너지 벨트를 통해서 중국까지 뻗어갈 수 있도록 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을 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어때요, 우리 안진걸 소장님? 예, 저는 이제 민생경제연구소이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반드시 촛불 시민혁명 이후에 해결돼야 된다. 특히 영하 기생충이 경고하듯이 양극화 불평등 민생고가 심화되면 사회적으로 파국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최저임금도 올리고 중소상공인 생존권도 보장하고 네. 그렇게 어렵게 번 돈을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로 다 나가지 않도록 대한민국 정부와 경기도 서울시가 앞장서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제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민생경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더 제고시키고 발전을 시키려면 내수를 활성화시켜야 되고 네. 그다음에 국내에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의 수요를 최대한 창출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고용 없는 성장, 대기업 중심 성장 이미 고용 없는 성장, 예. 그다음에 수출로는 세계 경제 변동이 굉장히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경제 발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그렇다면 곧 평화가 경제고 통일이 경제고 북한까지
그리고 중국 소련까지 우리가 거대한 일종의 경제적 구상을 가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이게 네, 민생 네. 경제가 살 길입니다. 그래서 평화와 통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생존이다, 저는 감히 이렇게 이야기해 보고요. 그다음에 항상 파주나 우리 경기 북부를 생각하면 아, 파주에서 걸어서 개성까지 도보 여행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네요. 파주랑 개성이 왔다 갔다 소풍도 가고 도보 여행도 하고, 그다음에 개성공단을 확장해갖고 파주까지 해가지고 이쪽에 거대한 통일공단을 만든다면 남북 모두 윈이 되지 않을까. 꼭 그래서 우리 최종환 시장님, 이장 부지사님 응원드립니다. 개성 파주 도보 여행, 개성 파주 공동공단 그러니까요. 응원하겠습니다. 그거 예를 들면 우리 둘레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파주하고 개성까지를 둘레길로 이렇게 걸어서 여행할 수가 그러니까 있으면 JSA를 끼고 그렇게라도 하면 그런 얼마나 것이 좋습니까? 만약에 열린다면 아주 굉장히 획기적인 전 세계 시민들이 관광으로 올 것 같아요. 예. 어디 시장님 어떠세요? 평화를 위해서 핵심적인 일을 뭘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손바닥은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먼저 우리 쪽 손바닥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진결 서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유사한 남북교류 협력 사업들을 이미 우리 파주시에서는 2018년 이래 몇 차례 북한에 제안이 있었습니다. 북한 쪽에서도 전향적인 태도 변화로 화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파주시는 이미 농업 분야에 두 가지 사업을 제안을 했고 통일부로부터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파주에는 장단 300이라는 특산품 농산물이 있습니다. 개성 인삼이라고 불리는 파주 지역에 생산되는 인삼과 또 장단콩이라는 우수한 장단콩 유명하죠. 그리고 한수리 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파주 인삼이 개성 인삼이라고 예로부터 불려와서 우리 파주에 우수한 대한민국 가장 우수한 인삼이 있습니다. 이 인삼과 또 장단콩을 우리 남쪽에서 파주에서 자본과 농기계와 그 재배 기술들을 북한에 이렇게 제공하고 북한 쪽에서는 토지를 제공하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관계 속에서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농업 분야에서 이미 제안을 일단 그거 제한이 돼 있으시단 말씀이시죠? 예, 예. 그다음에 파주에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율곡 이 선생님의 본향이 우리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입니다. 강릉에서는 외갓집이고 거기서 해산하러 친정집에 가서 해산하신 것이고 율곡 선생님의 본향은 파주 율곡리입니다. 율곡 선생님을 기리는 서원이 파주에 자운서원이라고 있습니다. 율곡 선생님의 후손들이 세운 서원이 있고 율곡 선생님이 북한 여기서 가까운 개성 해주 지역에 세운 소현서원이라고 있습니다. 처갓집 있는 동네에. 그래서 율곡을 매개로 하는 파주에 있는 자운서원과 북한 해주 지역에 율곡 선생이 직접 건립한 소현서원, 이 소현서원도 북한의 문화재입니다. 이것을 매개로 한 학술 문화 교류 사업을 이미 북한에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아쉽게도 알겠습니다. 예. 북한에서 화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북한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북한 쪽에서도 태도 변화가 중요합니다.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일부 몰직학한 탈북전 시절에서요. 대북전단 살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북한에서는 예. 저렇게 극단적인 도발적인 대북전단 얘기는 아까 하셨고. 그런 행동들은 자제를 해야 됩니다. 개성공단 폭파와 같은 그 남북 관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극단적인 행동들은 자제를 해야 되고 이번에 우리 파주에 임진강 홍수 경보와 같은 이런 물난리에 직면하는 상황에 있어서는 비정치적, 비군사적 재해 예방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남북 합의에 기초해서 북한 지역에 있는 환강된 방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북한에서 전향적인 태도로서 사전에 예고해 주는 행동이 북한 쪽에서 뒤따라야 됩니다. 얘야 손 마주치는 것이 손바닥이 마주치는 것이 네. 소리가 나는 것인데 사회자께서 자꾸 일방적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데 제가 그런 측면에서 손바닥은 마주쳐야 역시 소리가 난다. 이렇게 우리 시장님은 기회만 되시면 그냥 우리 파주 홍보하시냐고 아주 그냥 뭐 서원 율곡 서원도 얘기하시고 아주 정말 시장으로서 역할을 다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부지사님 어떠세요? 평화하려면 딱 뭐다 이렇게 뭘 해야 됩니까? 일단 자리를 잘못 잡아갖고
너무 길게 하셔가지고 제 말이 짧아질 수밖에 없어서 섭섭합니다. 남북의 화해는 우리 대한민국의 먹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신의주로 가는 철로가 개통되고 원산으로 가는 철로가 개통되면 물류혁명이 일어납니다. 인천항에서 부산항에서 컨테이너가 가면은 영국 펠리스토항에 46일 걸립니다. 근데 그 철로가 되면은 14일 만에 갑니다. 그러면요 중국 빼고 동남아에 있는 모든 물건, 일본 물건들도요 부산항, 인천항에 와서 유럽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남북 화해가 되면 우리 아까 오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에너지 교류도 있지만 지금 히토리라든지 그 진짜 진귀한 자원들이 중국에서 쌀 몇만 톤 갖다 주고 다 가져갑니다. 계산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빨리 화해해서 중국 애들 못 가져가고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남북 화해는 우리의 먹거리입니다. 저는 하나 제안하면은 모 교수님께서 제안하셨는데 우리 옛날에 얼마 전에 야근 되는데 약을 북한으로 갖다 주려는데 차가 안 돼가지고 야근 못 가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한미 워킹그룹.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1,000명의 지휘꾼을 모아서 개성까지 평화지계를 해가지고 걸어서 물건을 나를 생각입니다. 그래서 10,000명까지 모으면 우리가 이거는 유엔의 제재 필요 없습니다. 북한한테 협의가 되면은 평화지대가 됩니다. 그래서 평화지대 갈 때 전부 다 같이 가서 개성 같이 갑시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지금 제가 진짜로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벽은 넘어라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극도로 중국에 대해서 공포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 남북 관계 풀리지 않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벽은 넘어라고 있기 때문에 벽을 우리가 넘어야 됩니다. 그 퍼미서블 보호도랍니다. 허용 가능한 경계를 우리가 계속 허물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기도에서 지금 시도하고 있는 인도주의적 지원, 또 물적인 교류 이런 것들이 벽을 허무는 일인데 이렇게 되면은 금방 가까워지고 우리가 또 한국 경제 힘든데 먹거리도 남북 화해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통해서 해결됩니다. 짧지요. 예, 오늘 말씀들이 거의 대부분이 어떤 거냐면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 교류의 바탕을 두는 게 일단 기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남북 협력이라고 부르지만 북한에서는 그 남북 협력을 유무 통상이라고 부릅니다. 있는 걸 팔고 없는 걸 산다 이런 뜻이거든요. 원래 국가 간의 교류는 다 유무 통상이 기본인데 지금 좀 전에 히토리우까지 말씀하셨지만 지금 북한에 있는 진귀한 자원들이 중국에서 정말 헐값에 막 다 가져가는 걸 우리가 가져올 수만 있으면 정말 대한민국과 이 북한이 힘을 합쳐서 경제 발전을 통해서 오히려 평화를 더욱더 공고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에 세 번째 우리 B.O.B의 음악을 한번 듣는데요. 이번 노래는 창작 노래래요. 창작. 예, 창작이랍니다. 이 제목이 아리랑 너의 노래, 평창 아라리 이렇게 두 곡을 여러분 박수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랑 아라리
힘든 내가 너무 많다고 하고 그래도 매일 아침 졸린 눈 비벼가며 하루를 시작하는 그대를 생각해보게 벌써 아침을 이겨내고 하루를 시작했는데 기특한 내 모습으로 칭찬해 본다면 아주 조금이라도 덜 힘들지 않겠소 아리랑 세상 만사를 헤아리니 머리에 둥둥 뜬 거품일세 니네나 사는 곳 나네나 사는 곳 별다를 거 없거니 같은 구름을 지붕에 두고서 왜 만나질 못해 은하수별 중에 너 하나 나 하나 저 별을 따다 줄 거니 온다던 그님을 저 별에 그리고 눈물로 다 밤을 새 정옥산 앞두고 나 돌아온다고 풀잎에 맹세를 하더니 풀잎마다 알알이 맺힌 거 있을 뿐이야 정옥산이 무너져 경지되기는 쉽지만 우리들의 깊은 정은야 변할 수 있나 600마지기 퍽퍽 무너져 육지가 평지되어도 정옥산에 정든 것 잊지 말아요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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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로 만나보세 아리랑 아리랑 고개로 만나보세 예. 그래도 이렇게 음악을 해주시는데 노래하시는 분 그리고 연주하시는 분들 이름은 좀 소개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안 그래도 제가 멘트를 조금 하고 싶은 참이었어요. 네, 네. 네, 아까 저희 조성환 경기도 의원님께서 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저희가 B.O.B라는 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팝이라는 글자를 뒤집어서 네, 저희 한국인들이 즐길 수 있는 네, 파퓰러한 음악을 하는 밴드를 해보자 해가지고 네, 밥 먹듯이 뭐 저희 한국인들이 하는 말 중에 항상 밥이 껴 있어요. 인사로 밥 먹었니? 이렇게 물어보고 다음에 밥 한 번 먹자 이게 인사잖아요. 그래서 밥 먹듯이 음악과 함께 할 수 있는 민족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밥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몰랐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름이라도 그래도 이름이라도 네, 우리 저는 네, B.O.B의 보컬로 있는 이수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거 다른 분들 이름이라도 좀 소개 좀 네, 해주시죠. 그리고 여기는 해금의 이수아 씨입니다. 예. 건반에는 김예슬 씨고요. 드럼에는 송지훈 씨. 베이스에 한승규 씨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오늘 멋진 음악을 전해주고 있는 우리 밥에다 저는 비옵이라고 읽었는데 밥이랍니다. 팝이 아니라 우리만의 밥이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멋진 음악인데 여러분 이 노래 듣고 나니까 그 생각납니다. 우리 2년 전이죠. 우리 평창 올림픽 때 아이스하키 팀 단일팀에서 이름 올라갈 때 그 노래 나올 때 뭐 나왔냐면 뭐 나왔죠? 아리랑 나왔죠. 뭐 북한 남북한이 할 때는 항상 아리랑을 우리 국가처럼 쓰는데 여러분 퀴즈 하나 낼게요. 아리랑하고 쓰리랑의 엄마가 누군지 아세요 혹시? 우리 밴드 분들도 아리랑하고 쓰리랑의 엄마가 누군지 아세요? 어유 저 어디? 예, 아리랑하고 쓰리랑의 엄마가 아라리가예요. 왜냐하면 가사에 나와요. 아리랑 쓰리랑 아라리가 낳네. 이해하셨습니까? 아, 이 아재 개그가 조금 먹겠습니다. 예? 영화 소리꾼에 나옵니다. 예. 예. 아주 예. 좋은 영화죠. 예. 예, 아리랑 쓰리랑의 엄마는 누구예요? 아라리. 아라리가 났네. 예, 맞아요. 예. 아라리가 나서 오늘 우리 남북의 평화, 협력 이런 걸 상징하는 우리 노래가 아리랑이었는데 이 아리랑을 또 변곡해서 이렇게 새로운 음악으로 만들어 주신 우리 밥 밴드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이제 막바지로 좀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남북 관계가 경색됐다 이런 얘기들이 많죠. 안타깝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하여튼간 경기도가 이거를 선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경상남도가 뭐 할 수는 없잖아요. 붙어 있어야 할 테니까 현실적으로는 경기도, 강원도, 뭐 인천 이런 정도일 텐데 인천은 이 섬으로 붙어 있어서 아마 이렇게 딱 하긴 어려울 거고 현실적으로는 경기도와 강원도가 아마 이 남북 교류를 하게 되면 가장 선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은 들지만 일부에서 이 경기도가 만약 우리 저 이재강 부지사님까지를 이렇게 부산에서 모셔다가 북한과 이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다. 한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지사님의 꿈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 부지사님 입장에서 경기도가 이렇게 하는 이유를 아주 딱 핵심적으로 좀 소개해 주신다면 왜 그럴까요? 한반도 현재도 경제와 번영의 중심이 경기도입니다. 통일되고도 한반도 번영의 중심이 경기도입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가 잘 진행되면 경기도민들은 행복합니다. 남북 관계가 지금처럼 경색되면 경기도민들은 불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기도가 우리 이재명 기사님의 그 3대 지표도 평화가 있지만은 저는 이 평화부지사를 잘못 달고 와가지고 제가 본래 직설적인 말을 잘하고 좀 센 소리를 하는데 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평화롭게 이야기하고 직설적으로 이야기 안 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려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이름을 잘 얻은 것 같은데 저희들 경기도가 앞장설 수밖에 없고 특히 지금 경색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통일부하고도 일을 하지 않고 청와대하고도 일을 않습니다. 또 대통령 선거 전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이 경색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경기도에서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허용 가능한 경계를 조금씩 차고 나가면서 계속 벽을 넘어가서 정말로 남과 북이 화해할 수 있는 그 마중물을 저희들 경기도가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입니다.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남측 북측이 하나의 접점만을 가지면 이 접점이 깨지면 이게 연결이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자치단체의 교류가 중요합니다. 왜? 접점을 여러 개 해놓으면 그 중에 하나가 깨져도 나머지가 보강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파주시가 아까 뭐 그런 제안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뭐 아까 그 돌레길도 했고 또 그다음에 서원과의 이 교류도 했는데 개성인삼 장당콩 예. 그리고 율곡이 계속 특산품 선전을 엄청 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시장님이 특산품 자랑을 너무 책임감 있게 하고 계셔서 특산품은 빼고
교류에서 파주가 해야 될 역할 뭐 이런 거 좀 있으면. 장단 꿀도 맛있어요. 아, 꿀도 맛있어요? 장단 꿀도 최고입니다. 아니 옆에서 오염이 되셨나 왜 예, 같이 하고 계세요? 오염됐어요. 시장님한테 오염됐어요. 사회자가 좀 편파적입니다. 그러게. 근데 좀 짧게 합시다. 뭐 나온 김에 PPL 정도는 간접 광고는 좀 해야 되겠죠. 근데 저한테만 이게 발언 시간 제한을 많이 그런 게 저는 거꾸로 짧게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밥 콘서트에 제가 찬조 출연한 지금 정도로 외려 밥 콘서트가 더 시간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우리 파주시가 그 분단의 첫 도시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이제는 통일의 첫 도시입니다. 한반도 평화수도 통일의 관문 그리고 경의선 철로 그리고 개성공단으로 가는 과거에는 어주대로 지금은 통일로를 중심으로 한 육로로 남북이 연결되고 있는 통일의 관문 북한을 거쳐서 대륙으로 나갈 수 있는 대륙 진출의 전초 기지입니다. 그래서 대북 경제 제재 등으로 인해서 북한이 매우 어렵고 이에 대한 불만 등으로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있을 때 이런 남북 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물꼬를 틔울 수 있는 교류 협력이라는 것은 민간과 지방자치단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파주시는 지난 3월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우주 최초로 대북 지원 사업자를 우주 최초로 통일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관객단체로는 경기도가 우주 최초로 경기도가 지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주 최초. 예, 좋습니다. 종래에는 대북 지원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법령의 개정과 그런 지위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사자가 직접 됩니다. 종래에는 민간 사업자를 통한데 경유를 해서 했는데 지금은 우리 부지사님께서 직접 할 수 있는 이런 지위와 이런 법적 지위를 획득한 것은 바로 거기에 근거합니다. 파주시도 아까 말씀드린 또 PPL입니다만은 농산물 그리고 율곡이 선생 외에 체육 분야에서도 이제 또 교류를 하고 또 재해 예방 이 부분과 산불 이런 부분에도 모두 PPL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 세계 우리나라 지금 현재 분단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역사적으로 지난 한 50년 아니면 80년 동안 전 세계 32개 휴전 협정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DMZ가 이제 다 있었습니다. 어디나. 근데 32개 DMZ 중에 우리가 유일하게 아직까지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도 다 깨졌습니다. 나머지는. 근데 우리 32개 중에 우리 한반도에 있는 이 DMZ만 이렇게 있어서 이게 워낙에 이제 자연의 보고다라고 얘기하고 생태계 보고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과 맞물려서 향후에 우리가 북한과 어떤 교류를 하게 된다면 이 DMZ의 자연환경 이런 거를 이용한 뭘 할 수 있을지 우리 안진걸 소장님이 그쪽에 좀 조금 아실 것 같아서. 예. 우리 파주 제가 정말 많이 온 이유가 공동경비구역 JSA 관광이 한동안 활성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네, 뭐 남북간 경색되면 또 그 부분도 잘 안 되는데, 근데 JSA 한 번만 가봐도 사람들이 울컥하거든요. 정말 바로 앞에 북한 땅 우리 한반도가 있는데 못 가는 그 현실.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만 잠깐 올라갔다 왔죠. 올북하고 내려오셨었는데, 근데 그게 지금 한반도 전역에 38선이 동해서 서로 그어져 있잖아요. 네. 그 전역에 그 생태 보고 환경단체들이라든지 접경적 시군구 모두가 그걸 잘 보존하고 뭐 생태관광 이런 걸 활성화하자 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접경지역에 있는 주민들, 북한 주민들, 남한 주민들 모두 다 또 생존에 도움이 될 테고, 그래서 저는 생태관광을 계속 활성화하자. 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엄청나게 올 거거든요. 근데 그걸 위해서도 결국은 북한의 당국자들이나 북한의 지자체하고 계속 대화를 해야 되니까 평화라는 게 우리 생각 같아서는 뚝딱 되면 너무 좋겠죠, 여러분. 그러나 얼마나 이 지난한 길이니까 지난 75년간 불신과 대결의 그런 장벽을 뚫고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조급하게 남한도 핵무기를 가져가지고 전쟁 준비를 하자 그러는데 그러면 영원히 한반도는 지옥불이 되는 것이고요. 힘들지만 이재강 부지사님, 러브 캡틴,
그다음에 우리 최종환 시장님, 피스 캡틴 이런 분들과 함께 북한하고도 계속 대화하고 설득하다 보면 결국 저는 DMZ에도 또 길이 열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한반도 최초도 아니고 대한민국 최초도 아니고 우주 최초 지자체, 우주 최초 경기부장인데 우주 최고의 퓨전 밴드 B.O.B 밴드하고도 우리가 함께 했다는 것도 오늘 굉장히 인상적이고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최근에 어쨌든 또 우리 저 우 의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시는지. 최근에 남북 연락 사무소가 불행하게 폭파됐습니다. 그거를 지금 당장은 뭐 지금 전전이 없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뭐 거기에 대한. 그러면 우 의원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 주장엔 언론에 보면 어떤 사람 주장은 이번에 부서진 김에 평양에 하나 서울에 하나 두자 뭐 이런 주장도 있고요. 현실적으로는 아마 그렇게 멀리보다는 이 휴전선 접경 지역에다 양쪽에다 두자 뭐 이런 주장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둔다면 의원님 사는 곳이 파주니까 파주에다 둬야 된다는 생각하시겠죠? 그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거 부서지셨을 때 느꼈었던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마이크를 좀만 가까이. 제가 예. 생각보다 많이 북쪽에 살고 있어요. 지금 문산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임진각까지 한 6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얘기를 들었을 때도 많이 충격적이기도 했고 사실 아까 전에 뭐 지게꾼 얘기하시고 이제 뭐 도보 개성까지 관광한다고 하셨을 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 게 서울보다 훨씬 더 가까워요. 저희가 이렇게 자유로 타고 가다 보면 여기서부터 개성까지 20km 써 있어요. 여기서부터 서울까지 60km인가 이런 식으로 써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희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불안이 일단 많이 들죠. 그럼에도 이제 새로 빨리 하나가 더 생겨야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런 홍수 피해라던가 이런 것도 재빨리 연락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교류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설득을 하고 서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개성에다가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뒀으니까 이번에 만약에 한다면 뭐 두 개를 못 둔다면 아니 남쪽에다 이번엔 남쪽에다 한번 두는 방식도 한번 제안해 볼 필요 있죠. 뭐 계속 북한에만 두면 뭐 하니까 야, 우리 이번엔 남쪽에도 한번 더 보자. 그래서 파주 지역 어느 지역에 이렇게 휴전선 가까운 지역에 남북 연락 사무소를 둬서 북한 사람들이 오히려 내려와서 좀 근무하다가 저녁 되면 돌아가거나 아니면 거기서 약간 묵으면서 이렇게 숙직 개념으로 뭐 이런 거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견을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시장님의 의견이요? 시장님의 의견을 들으면 PPL을 하실까 봐 제가 시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런 사무소를 둔다 한번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 네, 그런 방식이 가장 남북 관계를 급진전시킬 수 있는 파격적이고 획기적이고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또 냉정한 주변 한반도 주변 정세와 북한 당국의 입장들을 고려한다면은 개성공단 지역을 복원하는 것보다 더 장기 과제가 될 수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의 신속한 재개 그 전에 대북 제재의 현실적인 부분을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대북 제재 개성공단을 재개시키고 뭐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 관광들을 통해서 신뢰를 회복하면서 개성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더 빨리 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개성공단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뭐 저희들이 뭐 다 공개하실 수 없다 하더라도 만약에 개성공단이 다시 재개된다 만약 이런 어떤 그런 게 있다면 현재로서의 가능성과 그리고 어느 정도의 노력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도만 공개하실 수 있는 것만 좀 저는 공개하고 그런 이전에 그 개성공단 그또 우리 공기업이 있습니다. 김진양 이사장님이 하고. 예. 근데 지금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아까 우리 시장님께도 하지만 개성 파주 마라톤이라는 계획도 있고 또 개성 관광을 제일 먼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관광공사랑 저희들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서로 DMZ에 왜냐하면 DMZ 평화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이재명 지사님의 공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끝냈습니다. 평화지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조지타운에 있는 저 박한식 교수님이 남북 대학을 만들자 하는데 그건 우리 대학교도 우리가 어디를 할 것인지 물색하고 있고, 특히 하나 밝힌다면 국립현대미술관장님하고 경기도 긴밀 협조해서 본관을 DMZ에 국립현대미술관 본관을 그쪽에 하나 만들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게 미국 제재와는 관련 없는 일이기 때문에 북한과 우리만 합의를 본다면 쉽게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마 조만간에 그런 기쁜 소식들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아유. 그리고 예.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 중국 관계가 아까 말한 경색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남북 관계 예를 들면은 왜 경기도가 개성 파주도 그렇고 개성만 상대하느냐. 부산은 원산하고 하고 파상적으로 미국 워킹그룹에 관계없는 일들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금 코로나19로 남북협력기금이 다 잠자고 있습니다. 그 돈들을요 제주도도 하고 전부 다 개성평양만 하지 말고 곳곳에 다 해서 필요한 것들을 서로 교환하고 물물교환하고 하게 되면은 뭐 아주 가까운 장래에 남북화해가 금방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아이고, 예, 그렇습니다. 매번 이 남북 협력 그리고 평화를 얘기할 때마다 우리들에게 마음속 한 구석에 걸려 있는 게 있죠. 미국이라는 존재입니다.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 미국과의 동맹은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하지만 또 남북 협력의 이 과제로 가보면 어떨 때는 참 거추장스러운 족쇄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믿음직스러운 친구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항상 이 문제가 소위 한미 워킹그룹에 의해서 지난번에도 우리 약품이 다 갈게 돼 있는데 차가 못 들어간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차가 북한에 들어가면 그것이 전략 물자가 된다 그래서 못 들어가는 진짜 기가 막힌 상황이 돼서 약품은 준비했는데 지원을 못하는. 그래서 아까 우리 부지사님이 평화지계라고 말씀하셨던 게 워킹그룹에서 만약에 차 들어가는 걸 막겠다 그러면 우린 지게를 지고 가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준비하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노래 한 곡을 또 부르는데요. 여러분들 같이 좀 불러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노래는 뭐냐면 예. 좋다고요. 예. 우주 최강의 퓨전 밴드. 예, 우주 최강의 퓨전 밴드 B.O.B의 홀로 아리랑 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이렇게 음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멀리 동해 바다 외로운 섬 오늘도
통일을 생각할 때마다 불리어지는 노래고 기억이 남는 노래입니다. 90년대 초반으로 기억해요. 이런 농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서울 종로 3가에서 술이 만취돼서 택시를 탔다는 거예요. 택시 타더니 이제 운전기사가 당연히 어디로 가실까요? 그러니까 평양이요 그랬다는 거예요. 에? 어디요? 평양이야 평양. 그러니까 양평 아니야 양평? 에이씨 평양 가자니까. 그랬더니 운전기사가 이랬대요. 자식아 건너가서 타. 그래서 이게 길을 건너가서 타라는 건지 저 휴전선을 건너가서 타라는 건지 뭐 이런 농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래를 들으니까 그 옛날 제가 학생 시절에 아주 어린 시절에 했던 농담이 생각나서 그때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통일, 협력, 평화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반백이 넘은 이 시점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정말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우리의 현실에 참 가슴이 아픈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마무리를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각자가 오늘 못하신 멘트 또는 나는 내 역할, 내 입장에서 이렇게 해야 경기도의 남북교류 또는 파주시의 남북교류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의 남북교류 또는 협력, 번영 발전 나는 이걸 좀 한번 해볼게 아니면 이런 아이디어는 제안한다 이렇게 해서 좀 한 2분씩만 딱 이렇게 너무 길어요? 1분씩만 예 그러면 1분씩 정도씩 못하신 말씀 우리 이번에는 그러면 안진걸 소장님이 좀 말씀을 좀 덜 하신 것 같으니까 그 굉장히 길었는데 우리 정말 홀에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도민 시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마이TV라도 여러 TV에 지금 생중계도 해주시는데 네, 애청자들 또 봐주실 텐데 고맙고요. 또 경기도 의료원 우리 김종백 감사님도 오셔가지고 끝까지 잘 지키고 계시는데 다 여러분들이 보이네요. 다 한마음이실까로 생각합니다. 평화와 화해와 통일로 가는 길이 굉장히 생각처럼 마음대로 안 됩니다. 벌써 우리 마음이라면 평화 이루어지고 화해되고 경제 교류하고 남북 모두 번영하고 그리고 통일로 간다고 벌써 우리 마음속에 그런 청사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 가지 정말 국내 정세에 너무 힘들고 이걸 방해하는 세력들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더더욱 평화를 사랑하고 한반도 통일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이 주변에도 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함께하면서 이 거대한 평화의 물결, 통일의 물결을 만들어가지고 북한 우리 동포들하고도 마음의 길을 열어야겠습니다. 예, 저도 끝까지 민생경제 살리기 운동을 하는 사람이지만 결국 민생경제를 살려면 한반도 경제교류와 협력 말고는 궁극적인 대안이 없다고 봅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 의원님 한 말씀 이제 마지막 말씀 한번 정리해 주시죠. 저는 일단 경기도와 파주시에서 하는 평화 협력 사업이면 무조건 두 손 두 발 걷고 참여를 하고 싶습니다. 많이 많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아마도 아까 전에 부지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지게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집할 때 꼭 연락 주시면 저도 그 중에 한 명이 되어 지게꾼으로 남북 협력을 요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조 의원님 마무리 말씀 좀 한번. 네, 한 1, 2분에 이야기하기는 너무나 많은 내용이고 한 3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려도 부족하지만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평화와 통일을 여는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현대사에 대한 역사적 인식과 공부를 좀 다시 해야 되겠다. 특히 47년부터 54년까지 있었던 미 군정 시대, 그 시대에 있던 제주 4.3 사건부터 해서 이런 것들의 그 결과들이 아직까지도 걸림돌에 모든 것들이 연결돼 있다. 그래서 알지 못하면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어른들은 이미 생각이 굳어 있다.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가려는 이 움직임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이들의 시각으로 통일과 평화 시대를 준비해야 되겠다. 어른들은 그런 장을 열어줘야 된다. 그래서 남북 어린아이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무조건 뭐 손바닥에 안 맞추치더라도 계속 제안을 해서 그런 장을 좀 여는 역할들을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되겠다. 그 저는 도의원으로서 이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작년에 평화 대상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분들에게
대상 주자, 평화 노벨상 이상의 대상을 경기도에서 주자 이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상금을 책정을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이건 부지사님께서 좀 예, 방법을 찾아주셔서 이런 분들 위해서 일회 대상 제주시면 제가 네, 아니 근데 꼭 필요합니다. 예. 노벨상이 상금이 한 10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아까 그 저기 뭐야 대북 그 풍선에 담겼던 2,000달러, 네. 그 1998달러 다 압수해가지고 그걸로 그냥 주자. 네,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셨습니다. 예, 우리 조 의원님 말씀해주신 것 중에 그 아이들의 이 교류 이거는 되게 중요한 게요.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는 반도 국가라고 합니다, 그죠? 대륙 국가에 대륙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머릿속엔 우리는 섬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삼면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데 저 북쪽은 사실상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사고는 섬나라 사고와 점점 비슷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섬나라가 아닌 저 유럽 대륙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새로운 세계를 그려주는 것은 우리 기성 세대들이 미래 세대들에게 꼭 해줘야 될 아주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조 의원님 말씀 아주 깊게 새기고 우리 부지사님께서도 경기도 차원에서 아이들에게 교육, 이 평화 교육 또는 통일 교육 이런 것들을 좀 더 좀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은 게 저 어릴 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진짜 이런 포스터가 있었습니다. 인심 좋은 저 아저씨 간첩인가 다시 보자. 이런 표가 있었습니다. 예, 이웃 아저씨가 친절하면 저 간첩인가 신고하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인간성 말살의 교육을 받은 겁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제는 좀 더 협력하고 평화롭게 서로 잘 지내는 이런 인식들을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우리 조 의원님께서 아주 좋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장님 어떻게 마지막 말씀 이번에도 PPL을 꼭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성전 PPL입니다. 예, 이제 광복 75년이 곧 분단 75년의 역사이고 75년이라는 것은 일제 36년의 두 곱절 이상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아직 분단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광복과 온전한 통일은 분단의 극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어야 된다 생각됩니다. 이 평화의 문제는 정치와 이념, 사상,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이고 생명의 문제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파주시는 대북 지원 사업자로서 남북 당국 간의 경색된 국면에 돌파구를 마련하고 새로운 남북 교류 협력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내년도 경기 도민체전을 우리 파주시에서 유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최초로 개성 주민들을 우리 도민체전이 열리는 임진각 평화놀이장에서 공동 초청을 해서 개박식을 같이 하는 이러한 완전한 광복의 의미를 살리는 도민체전 등을 통해서 대북 지원 사업자로서 역할을 다해 나간다면은 또 민간단체에서 그런 교류협력 사업들을 차근차근 해 나간다면 비록 당국들 간에 경색되어 있는 국민들도 조금 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역할을 열심히 하도록 차곡차곡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재강 부지사님 어떻게 요즘에 뭐 제일 큰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각오라면 각오 또는 바람이란 바람 좀 얘기해 주시죠. 먼저 평화지계 운동은 경희대학에 계시는 김민웅 교수님께서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경제회의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저도 그 멤버인데 그 멤버에서 그 일을 추진하고 있고 조만간에 모집합니다. 1,000명 모집하는데 지금 너무 많아서 10,000개의 지게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지게 10,000개 만들고 힘이 듭니다. 김민희 교수님 제안하신 거고 두 번째는 저희들 9월 17일, 18일, 19일 렛츠 DMZ라는 큰 행사가 파주에서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계적인 학자들과 포럼도 하고 또 콘서트도 합니다. 콘서트도 하고 마라톤도 하고 또 영화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특히 저희들 이번에 세계 최초로 K 방역을 통한 멋있는 공연을 합니다. 아주 비밀이지만
곧 밝혀지겠지만은 아주 획기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10년 전에 6.15 남북 공동선언을 이끌어내는 주역이셨던 임동원 전 장관님께서 우리 레츠 DMZ 조직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예. 아주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4대 정상선언이 있습니다. 20년 전에 6.15 남북 공동선언이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 때 천사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 4.27 합의, 9.19 군사 합의 두 개가 있었습니다. 북한은 인민회의에서 전부 비준을 했습니다. 우리는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김정은 의원님과 한 4.27 합의와 9.19 합의라도 국회에서 비준해 주시면 남북 간에 엄청나게 좋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꼭 비준해 주시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전단살포금지법을 분명히 발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경기도가 평화롭고 한반도가 평화롭게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께서 꼭 4.27 정상 합의와 9.19 군사 합의를 비준해 주셔서 이제 북한과 남국이,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 신동엽 시인의 건강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끼리 잊고 싶은 밥에 누군가 쇳가루 뿌려놨구나 연인이여. 거기서 이제 한라에서 백두가 있는 한라에서 백두까지 모든 한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모든 세부처는 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세부처는 한미 워킹 그룹이 될 수도 있고 DMZ에 지금 철조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부치를 회피를 해서라도 물리칠 수는 없다면 회피를 해서라도 우리끼리 남과 북이 좀 밥을 잘 지어서 맛있는 밥을 서로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최근에 어쨌든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이재강 부지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평화를 여는 길, 통일을 여는 길, 이 방송은 오마이TV의 유튜브, 페이스북 그리고 소셜 방송 라이브 경기, 파주시청 유튜브, 해피코리아 파주인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위해서 중계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해주신 기술진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해주신 많은 스태프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B.O.B의 연주와 함께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렇게 부르시면서 오늘 행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광복 80주년이 되면 남북이 함께 이 자리에서 이런 방송을 한 번 더 우리 B.O.B의 노래를 들으면서 하길 기대하면서 2시간 가까이 수고해 주신 분들 그리고 방송을 시청해 주신 모든 파주 시민 그리고 경기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을 이루자. 같이 해보실까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을 이루자. 이 나라 살리는 통일, 이 절에 살리는 통일, 통일이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동일